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어, 제가 이제 8급 국회직 시험 해설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국회직 8급 시험 문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음, 제 수강생 중에서 만점자 시험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려고 해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 4월 19일에 실시된 국회직 8급 자료해석 경력 총평부터 해드리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긴 했으나 이제 함정도 좀 있고, 그 국회 사무처 특유의 입법고시스러운 문제들이 일부 출제됐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이제 시험을 보고도 뭔가 좀 찝찝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해설 드리면서 이제 뭐 8급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가 7급 공채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걸 위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 해설이기 전에 이미 제가 제 카페에서 미리 이 시험지 공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멘트도 달아가지고 이 친구 잘 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회직이 아직 요즘 추세 못 따라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책형 구분하고 있어요. 네, 다책형 그리고 가책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국회직 시험 문제 상담을 해본 결과 다책형이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가책형은 좀 더 이제 문제 개별 문항의 난도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책형 본 친구들이 좀 더 잘 봤던 것 같고, 네, 가책형 봤던 분들은 그 초반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친구가 잘 풀어줬는데, 일단 디귿부터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증가율 비교하는 거 기억 같은 경우는 좀 후순위로 두고, 이 친구도 이제 니은 디귿 위주로 잘 봤는데, 일단 디귿 6월에서 9월 동안 총 매출액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이죠. 단순 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보니까 네, 9월이 그쵸, 8월 대비 25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네, 25 정도 증가를 했고, 샐러드 매출액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제일 큰 월인지 봐야 되는데, 비교할 만하게 7월 정도네요. 그렇죠. 7월이 26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귿 틀렸다 잘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을 지우면, 그렇죠, 디귿을 지우면 1, 3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억을 안 봐도 되고, 니은만 보면 되겠죠. 니은 보시면 A 카페의 8월 음료 매출 이거죠. 네, 빵 매출. 그쵸? 이거 다 더해가지고 뺀 421이니까 65% 이상이다라고 있는데, 이 친구 아주 잘했죠. 3분의 2로 보는 거. 이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들 알죠. 이거 그냥 3분의 2로 간주해가지고 푸는 거. 네, 그래서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완벽하게 풀어가지고 답을 1번으로 도출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2번인데, 볼까요? 2번은 사실은 최근에는 좀 약간 뜸하긴 한데, 2020년도 2021, 2년 그 정도쯤에 5급에서 좀 물어봤었고, 7급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 순위 문제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게, 일단 순위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장 꼴찌 순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얘가 지금 언제 거예요? 2024년 2월 기준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해가지고, 네, 구분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순위를 지금 작성했구나라는 거 알고 있다면, 거슬리는 게 뭐예요? 1월 판매량의 순위는, 그쵸? 굉장히 잘 판단해줘, 이 친구.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박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이 친구 보니까 이거 딱 하나 있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딱 했냐고 그러니까, 이거 판매량 1월 순위 주어져서 저거부터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문제인데, 역시, 제 숙제자거든요. 네. 정말 잘하죠.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넘어가죠. 그다음에 3번. 3번은 네, 최우수 의사로 선정되는 사람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일단 이거 관계법규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B2를 다 지웠는데 이 친구 한 거 보니까 일단 이거 점수 도출하고 지웠죠. 그렇죠? 처음부터 지워야죠. 처음부터 지워가지고 B2 이런 것들을 지금 쓸 일이 없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죄다 쓰지 않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데 환산 점수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의학 총론 같은 경우는 80점 만점이니까 뭐 의학 강론은 그대로 두더라도 네, 의학 총론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 0.6, 0.4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좀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가중치가 결국엔 0.6 대 0.4, 즉 6 대 4, 3 대 2, 즉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 1.5 대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의학 총론의 환산 점수에다가 그 해당 의대생이 받은 점수의 절반을 더 더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네, 이 친구가 뭐 열심히 잘 풀긴 했어요. 잘 풀긴 했는데 일단 환산 점수 도출하면 80점 중 72점이니까 90이죠. 그렇죠? 그리고 80점 중 64점이니까 80점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네, 80점 중 60점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이제 75죠. 75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5 대 1이니까 저쪽에 그쵸 50%를 더해 주는 거죠. 90이니까 절반이 45 80이니까 절반이 40 75니까 절반이 37.5를 그쵸 어디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135에 70이니까 205가 최종 점수가 되겠죠. 네, 저쪽에다 써볼까요? 그래서 A는 205 그렇죠? B는 얼마죠? 120에 75니까 195. 그 다음에 D는 뭐 사실 계산 안 해도 될 정도인데 112.5에다가 네, 112.5에다가 지금 이제 90을 더하는 거니까 네, 202.5네요. 네, 그래서 A와 D가 좀 네, 근사치긴 하죠.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이렇게 도출하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치가 나왔을 때 저거를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네, 그냥 6쪽에 그냥 절반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중치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트리거 문제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풀어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이제 빈칸 매칭형 치고는 꽤 쉽게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이 각주를 봐야죠. 각주 보고 PER은 뭐예요? 주가를 EPS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렇죠? 주가를 EPS로 나눈 게 PER. 그리고 이제 PBR은 뭐예요? PBR은 주가를 BPS로 나눠준 게 그렇죠? PB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봐야죠. EPS가 0보다 낮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EPS 지금 식을 이렇게 전환했는데 결국엔 주가를 네,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주가를 이 PR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붙은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이 아니죠. 그래서 값이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먼저 봤다면 값이 네, 값이 B가 되니까 일단 1번 1번 하나 지워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PS 상위 세 개 기업은 값은 이제 됐고 그렇죠. 을병이 그렇죠. 을병이 BPS 상위 세 개 기업인지 보셔야 되니까 네, BPS는 이제 주가를 그렇죠. 이 주가를 이렇게만 자르려 볼게요. 이게 이제 값이라고 했으니까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저 PBR로 나눠 준 거니까 사실 이게 PBR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특히나 이 중에서 작은 게 A, B, E 정도인데 분자를 고려하면 그쵸 A랑 C밖에 안 되죠. 그래서 A, C 잘 구하셨고 그쵸 그래서 A, C가 이제 을 또는 병이니까 4, 5번도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쵸 10%보다 높은 기업은 병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 C 중 그쵸
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도 영업이익 그쵸? 이게 뭐가 되고 분자는 뭐예요? 영업이익에서 전년도 영업이익 뺀 건데 A는 플러스인데 C는 마이너스죠. 그쵸? 그럼 이제 병은 A죠. 이거 너무 쉽죠. 그래서 잘 풀었네요. 이 친구 잘 풀었고 네 지금 이제 제가 넘기다 보면 이 친구 풀이 시간도 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추필자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살짝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연도 잘 체크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황 그리고 규모별 원인별인데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일단 건수와 면적 그리고 피해액은 표 1에만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셋째 줄 보시면 강수량이 적은 1월부터 5월에 그렇죠. 월별 필요하겠죠. 월별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키워드 잘 봐야겠죠. 그래서 2023년 거니까 2022년도에 그렇죠. 규모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일단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원인별 산불 발생 건당 피해액이니까 얘 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액 비중 추가로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인 4번을 답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추필자도 뭐 굉장히 쉽게 나왔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6번 보도록 하죠. 6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검사 차량 수의 크기를 묻는 기억 보고 이건 뭐 굳이 제가 안 해드려도 되겠죠. 검사 차량 수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될 수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대 그렇죠. 중대 소경 순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그러는 편이죠. 이제 기억이 옳은 거니까 4, 5번 지워주고 이제 니은디귿 리을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디귿이 제일 짧아서 디귿부터 본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 부적합률 주어져 있고 검사는 결국 그렇죠. 적합과 부적합의 합이니까 그럼 부적합률이 지금 주어졌으니까 대형 소형 차량의 부적합률을 통해서 그렇죠. 적합률 개념으로 얘네들을 도출했죠. 그래서 쟤네와 그렇죠. 검사 차량 수 곱하면 되는데 이식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형이 그렇죠. 소형보다 둘 다 크니까 디귿이 맞죠. 이거는 곱셈 비교도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이걸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니은 리을 대신 디귿 네, 잘 선택했네요. 좋은 선택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7번. 이게 그 7번 같은 게 사실 약간 이뽀꼬시 스타일 문제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해요. 빈칸도 많고 하나씩 다 세가지고 귀찮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볼 때 일단은 그래 기업부터 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면 순 유출 국가라는 게 그렇죠. 0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다 적었죠. 그래서 이거니까 그럼 이제 네 입보다 출이 크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총분의 입이 50% 미만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를 구하지 않고 총분의 입이 그렇죠? 50% 미만이다라고 해서 세면 되고 그다음 이제 반대로 입국 타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총분의 출이 50%보다 크다로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은 7개, 2024년은 네, 9개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디귿 리을 본 것 같은데 리을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그렇죠. 일단 중국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캐나다 순인데 여기를 보시면 역시 중국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미국까지 맞아요. 그리고 미국, 독일까지 맞아요. 근데 네 번째가 캐나다가 아니라 일본이 조금 더 크죠. 지금 일본과 캐나다 보면 숫자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뭐 디귿도 지금 스웨덴 차이가
4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뭐 봐도 되겠지만 기억 리을 위주로 보는 게 여러분들 답 찾기는 좀 쉽죠. 그래서 기억 리을 다 제외하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일단 문제에서 1000명 주어져 있죠. 주어진 정보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렇죠. 1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응답 중에서 필요한 거는 표 2, 불필요한 것은 표 3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복, 복수응답, 무응답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합이 45%, 50%, 5%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45%, 50%, 그죠? 5%니까 그럼 1000명이니까 이제 사실 그죠? 1000명이니까 사실 뭐 어렵지 않은데 불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네, 50명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50명이면 1000명 기준 몇 %예요? 네, 5%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5% 포인트 차이가 난지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기억 비율로 판단하는 게 가능하고 네, 그다음 이제 니은인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기억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썼듯이 450, 500 또는 45%, 50%라고 해도 되지만 둘 다 50의 배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9, 여기는 10 정도로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불필요한 이유로 복지 혜택 감소니까 곱셈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다 바로 해볼까요? 그럼 9 곱하기 14는 그렇죠? 10 곱하기 6의 2배 이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제 사이에 짤막하게 식을 적어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2, 7 그렇죠? 그러면 9, 7에 63, 60이니까 맞죠? 이렇게 곱셈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 네, 통일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그렇죠. 얘네들이죠. 얘네들 중 색깔을 좀 바꿀까요? 네, 얘네들 중 200명이죠. 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예상이나 경제적 비용 합하면 90.6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150명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최소 여집합이에요, 그렇죠? 최소 여집합이니까 여기 이제 200명 A 그리고 이거는 이제 B죠. B니까 그럼 이제 A가 200, B가 그렇죠. 500에 90.6%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A에서 그렇죠. B에 여집합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0명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500명에 그렇죠. 9.4%니까 그렇죠. 9.4%면 얼마죠? 한 명 좀 잘못 썼네요. 47명이니까 그렇죠. 47명이니까 153명으로 그렇죠. 150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돼요. 뭐 48명으로 대충 계산해도 답 고르는 데는 뭐 지장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정확한 건 48명이 아니고 47명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특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형이 다책형인데 다책형보다 가책형으로 보면 이거 19번이에요. 19번으로 푼 친구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제 선택지가 되게 요상하죠. 이 선택지의 의미는 뭐예요? 4개 중 하나 틀렸거나 다 맞았다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리을부터 봤다면 그리고 이 기타의 의미를 안다면 그쵸 바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쵸 기타가 존재하는 이상 합이 세 번째로 작은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세 번째로 작은으로 묻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세봐야겠지만 뭐 가장 큰 거 배추죠. 이렇게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작은 순서 물어보면 그렇죠. 묻히니까 이거 순진하게 뭐죠? 시금치, 고추, 상추 세고 있으면 안 돼요, 리을은. 그렇죠. 그래서 판단 불가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간파해야죠. 왜? 기타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런 그 함정이 이뽀꼬시에서 좀 많이 나오고 5급이나 7급, 7급에서 나온 적 없고 5급에서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지 최근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엄청나게 고전적인 함정이긴 하거든요. 뭐 이뻐꽃시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네, 그다음 이제 10번 표차 변인데 표차트 변환형 중에서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2020년 대비 2023년 이제 소득 계층별 가구수 변화율인데 저소득층은 똑같죠. 근데 좀 확대해 볼까요? 저소득층은 이제 변화율 0으로 똑같아인데 중소득층이 3에서 2로 그렇죠. 3분의 1 감소했죠. 고소득층은 2에서 3으로 그렇죠. 2분의 1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게 아니고 50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서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표차 변에서 가장 흔한 오답 패턴이죠. 바꿔놓기.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요. 네, 이제 한 바퀴 반 바퀴 돌았죠. 다시 돌아서 이제 가책형인 분들은 이게 1번, 다책형으로 보면 11번인데 이거 1번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매년 증가했죠. 그렇죠. 매년 증가했으니까 2, 3번 지워 주시고 이 친구도 이렇게 봤네요. 기억 보고 바로 디귿으로 갔는데 잘 봤어요. 이거 10보다 크다. 이거 5보다 작다로 봤는데 이렇게 잘 봤고 저라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유효 숫자를 세 자리 맞춰 가지고 지점수를 2, 3, 5 분의 2, 4, 0 반올림 해 가지고 종사자 수 그렇죠. 2022년도 네, 8, 7, 9 분의 3, 8, 8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게 더 쉬운 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비율이 즉 분자가 분모보다 크고 여기 어때요? 분자가 분모의 절반도 안 해줘. 그렇죠? 0.5보다 작고 그러니까 10보다 크도 없고 5보다 작도 없고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2배 이상이 된다라고 그죠? 기억 디귿만 봐도 돼요. 그래서 니은 피해서 잘 봤네요. 저라도 저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수제자 아주 똘똘하죠. 그다음에 12번, 12번을 보시면,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뭐냐면 일단 기억에서 이거 무슨 계산이지? 일단 기억 볼게요. 전자책 A의 가격은 3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A가 현재 지금 가격이 2만 원인데, 그죠? 가격 지수가 150이니까 이거는 2만 원에 여기 했구나. 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3만 원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문제 니은 디귿 다 해야 되니까 볼게요. 차근차근. 니은 2020년을 기준연도라는 전자책 C에 그쵸? 2023년 가격 지수가 125.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125라는 거예요. 2020년이 100이고. 그쵸? 그럼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얘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125에다가 그쵸? 120% 수준, 즉 1.2배 수준이니까 1.2배 하면 되죠. 그래서 150이 맞네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원래 잘해요. 이런 거 잘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이 13,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좀 확대하죠. 가격이 13,000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평균이잖아. 평균. 평균이면 편차합은 0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세개 일단 지우고 공세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공 하나씩 더 지우죠.
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니까 편차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13 기준으로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거랑 뭘 곱하면 돼요? 네, 판매량에서 제가 판매량에서 제가 네,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애들을 각각 곱해 가지고 그 합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예요? 플러스 84.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24.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100. 그래서 마이너스 124 플러스 94니까 어때요? 13, 즉 13,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까지 지워주시면 기억 니은이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 그래, 수제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뭐 해도 되겠지만 네, 편차합은 0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열심히 했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다음 13번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맞아, 이거는 다 맞아. 15, 15, 10, 20, 그렇죠? 그래서 사람 수대로 15, 15, 10, 20은 맞고, 그다음 이제 무주택 기간이 지금 이제 1년마다 2점 부여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없는 거고 30세 미만이니까, 그래서 1년마다 2점이니까 그러면 어 지금 3년이면 6점. 그러니까 2점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6, 10은 맞죠. 근데 여기 35는 뭐죠? 이렇게 곱했나? 14죠, 여기. 그렇죠. 35가 아니에요. 14고. 그다음에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그냥 그렇죠. 2점을 줘요, 일단. 2점을 주고 연수에다가 지금 이제 1점씩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9, 16, 14, 여기 12죠. 그렇죠. 11이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 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29에다가 10이니까 41이 A. 그렇죠. B는 얼마죠? 그냥 29죠. 두 번째니까 이제 C, D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C가 20, 36이 되고 D는 얼마죠? 35네요. 네, 1차이로 C가 두 번째로 높죠. 그래서 13번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굉장히 쉽죠. 14번도 21년도와 이거 3개 더하는 거니까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기억. 네, 옳은 거니까 이제 2번, 5번 지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1, 3, 4 남았으니까 리을부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리을이 너무 쉽죠. 그렇죠. 건수, 그렇죠. 중량, 금액 모두 증가했으니까 4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이거 틀린 사람 못 봤네요, 제가. 잘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5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5번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비슷한 게 그 5급 공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제가 좀 더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거를 네 구조화 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6개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여기다 쓸게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네, A, B, C, D, E, F. 그렇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연결해 보죠. A 같은 경우는 B, C, D, F니까 지금 이 친구가 화살표를 했죠. 이렇게 B, C, D, F. 그렇죠? B는 A, C, F죠. 그렇죠? 출발 도착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C, 그리고 F 하면 되고 그 다음 C는 B이죠. 그래서 B, E 그 다음 D는 A, F죠. D는 A 그 다음에 F 그 다음 이제 E는 F밖에 없죠. 그 다음에 F도 E밖에 없죠. 다 한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 화살표 머리를 좀 작게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죠.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기억 D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렇죠. 최종 종착지가 F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아, 이 문제 패턴은 그 5급 기출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래전 문제고 제 기억으로 2009년인가 2010년 문제 정도 돼요. 90, 11 셋 중 하나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D에서 최종적으로 F인데 한 번씩만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거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D는 A랑 왕복할 수 있고 F로 갈 수 있는데 F로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A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찾지 말고 F로 갈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A에서 F는 안 되죠. A가 있으니까. 그렇죠. D에서 F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B에서 F나 그렇죠. E에서 F 그렇죠. B에서 F나 E에서 네, F 둘 중 하나를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B에서 F 또는 E에서 F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A가 그렇죠.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F로 갈 수 있으니까 A에서 일단 B로 가고 그렇죠. F는 E에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C만 남죠. 그럼 B에서 그렇죠. C로 갔다가 E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D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면 되죠. 여기 지금 써놓은 건데 네. 그래서 D에서 A가 8 그죠? 8. 그 다음에 A에서 B가 8. B에서 C가 6.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E가 5. E에서 F가 그렇죠? 2로 그렇죠? 총 얼마가 돼요? 16, 13이니까 29죠. 네, 그래서 4, 5번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합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총 네, 6개냐, 7개냐, 8개냐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네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도시는 전혀 버스가 없는 도시.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합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A부터 볼게요. A를 기준으로 A는 B, C 연결돼 있죠. D도 돼 있어요. E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 E 조합. 그다음 B 기준으로는 네, A 됐죠. 그다음에 C는 된데 D가 없죠. B, D. B, E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도 D가 없죠. 그리고 F도 없죠. 음. 네, 벌써 5개 나왔네요. 그다음에 D가 없죠. D, E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A, B, C는 있고 B, D, B, E, 그렇죠? B, D, B, E, B, D, B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제가 이거를 잘못 그렸네요. BF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B, F까지, 그렇죠? 아까 그래서 F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A랑 E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E로 갔었던 거죠. 네, 제가 저 B를 괜히 그려놔가지고 좀 헷갈리겠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억 경로는 저렇게 88652 시간인가요? 네,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니은 같은 경우는 이 7가지의 총 그렇죠? 7가지라서 네,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분들은 5급 예전 기출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고려하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일 까다로운 문제라고 저는 봤고. 그다음 16번 이 친구도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역순 검토가 맞죠. 역순 검토가 맞고 그다음 이제 어떤 걸 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 자유인데 기억은 할 만한데 니은하고 디귿은 좀 나중에 하세요. 한 건당 중량이라는 분수 비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을 10% 이상 감소나 미음 70% 이상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미음 보죠. 미음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합계 그렇죠? 11, 7, 5 어때요? 7배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건수가 2022년도에는 중국이 70% 이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5번을 바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의 그냥 구구단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17, 18번 문제인데
17번을 그 틀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왜죠? 이거 비율 자료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을 이 친구는 되게 잘 봤어요. 기억을 맞따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쵸? 수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수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평일 휴일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 구조도 안 본 거죠. 기억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쵸?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0번 대 후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7번.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일단 이거 판단 불가하죠. 그렇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그쵸? 2020부터 22까지 이거를 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비교 못 해요. 세로 합이 지금 평일 휴일 각각 시간대별로 합이 100%니까 세로 합이 100%인 자료. 제가 이런 거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 인문학기 때부터 했죠. 그렇죠? 비율 자료만 주어질 때 비율 합 방향이 100이 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그다음 이제 디귿도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퍼센트 포인트 붙여라 제발.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만 싹 지워 주시면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니까 답이 4번으로 그냥 나오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틀리지? 틀리신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음. 네, 그다음 18번 문제. 네, 이거 연령대별, 학력별 나왔죠. 그래서 보죠. 이 친구가 굉장히 잘 풀어 줬는데 일단 뭐 기억 봤네요. 기억. 비지경제활동 인구 중 이거죠. 대졸 이상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딱 6,200.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딱 6,200이고 그러면 만이죠. 합이. 그래서 6,000이니까 대졸 이상이 아니고 네, 고졸이 제일 많고. 그다음 저라도 디귿 봤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최소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2024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그렇죠? 50세 이상이면서 그러면 얘네들이죠. 여기 써놨네요. 9,100이면서 학력이 중졸이야. 얼마? 6,200이니까 그럼 이제 얘가 A, 얘가 B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5급이나 7급에서는 이렇게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최소 여집합의 전제 조건이 사실 이거죠. 셋 중 하나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저거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거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A가 얼마죠? 그 두 번째 식으로 보죠. A가 9,100이고 B가 6,200이니까 전체 16,200 이게 U죠. 전체 16,200에서 빼면 B의 여집합이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려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빈칸 좀 채워주고 최소 여집합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무난해가지고 틀릴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작년 7급 공채 기준으로 본다면 걔보다는 좀 까다로운 게 맞지만, 뭐 비슷한 건 아니고 좀 살짝 까다로운 건 맞지만 작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년 7급에서 96점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8급 국회직에서 100점 받았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작년 7급 기출에서 일단 90점을 넘었다면 두 개까지 괜찮아요. 틀린 거. 그리고 80점을 넘었다면 네 개까지 괜찮아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단 5개 이상 틀리신 분들은 좀 내가 왜 틀렸고 문제가 뭔지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19번 볼게요. 19번 보시면 이 친구가 저한테 시험지 주면서 나름 비호성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말한 게 웃겨가지고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살짝 웃었는데 그 이야기 한 게 뭐냐면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풀 때 2, 3, 4, 5 풀고 1번을 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 있구나. 이 친구가 총 마무리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랬지? 아무튼 한 5분 정도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검토하느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1번을 한 게 아니고. 아, 근데 좋아.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비교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564에서 364 증가한 거고 961에서 362 증가하니까 이쪽이 당연히 큰 거 아닌가? 응,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가 됐든 곱셈 비교가 됐든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세 자리로 딱 맞춰서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잘 했는데 이제 검토하느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번을 건드렸다면 자릿수를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20번 표차변인데 일단 기억이 간단하니까 보시고 그다음 이제 리을 차이 이 친구는 리을부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리을부터 봐가지고 한 것 같은데 증가율과 구성비 빼면 얘네 둘을 보는 거니까 기억도 맞고 리을도 맞으니까 이 정도 표차 변이라면 굉장히 쉽게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아 참고로 여기 차이는 그렇죠? 말 그대로 간격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 지금 얘네 둘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출에서 그냥 차이라고 제목이 붙으면 말 그대로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험 총평이자 이 친구가 풀었던 총평을 해드리자면 당연히 실력도 좋고 이 친구가 선택지를 골라서 잘 풀었어요. 좀 약간 운도 잘 따라줬고 문제가 그냥 마냥 쉽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7급 기출 기준으로 작년 7급 기출도 25번 빼면 진짜 죄다 무난했거든요. 걔에 비하면 조금 까다로운 게 맞아요. 살짝 까다로운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어려워서 못 풀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 시간 관리만 잘했으면 아까 그쵸? 그 거리 시간 구하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정도만 시간 좀 걸리고 나머지는 네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 총평이네요. 이 친구 몇 번 걸렸지? 25분 41초에서 28분 그쵸 7초니까 뭐 한 계산이 안 되네요. 네. 2분 26초? 그쵸 2분 26초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푼 거죠. 3분만 안 넘기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문제도 20문제짜리고 시험도 45분이니까 뭐 턴 관리 필요 없을 정도로 뭐 난도가 어렵진 않았지만 누구나 그쵸? 만점을 맞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로 평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아직 문제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문제 보고 이제 리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틀린 게 음,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 9번 정도? 그러니까 가책형으로 따지면 19번이에요. 9번하고 그래도 이건 틀린 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는다 정도가 9번이랑 15번 정도? 15번은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9번하고 15번 그리고 음, 없어요. 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네. 네. 9번, 15번 정도 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18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험이에요. 실제로 시험 보고 온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이제 이야기 들으면 항상 그 변명은 똑같죠. 실수했다라는 게 좀 많았는데 네. 일단 됐고 제 기준에서는 뭐 문제 배점이 5점씩이라고 감안하면 90점 이상은 모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더 틀리신 분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 음, 네이버 카페에서 네, 제 이름을 검색하면 맨 상단에
김용훈 필셋 자료에서 카페가 뜰 거예요. 거기에다가 질문 남겨주세요. 지금 이제 게시판 하나밖에 없어요. 자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정확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오늘 국회직 8급 해설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